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아프리카 베냉 인근 해역에서 참치잡이 어선이 해적의 습격을 받아 한국인 선원 4명이 또 납치됐습니다. 지난달에도 서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장 1명 등 5명이 피랍돼 아직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0시부터 예비군과 민방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얀센 백신 접종 사전 예약 90만 명분이 18시간 4분 만에 모두 마감됐습니다. 모더나 백신도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맞을 수 있는 백신은 모두 4개로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차 추경 편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손실보상금부터 먼저 제대로 지급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4대 그룹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44조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인데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9개월 만에 4번째 정상 등극으로 2006년에서 2007년 저스틴 팀버레이크 이후 가장 단시간에 세운 기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서울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전국 곳곳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 한국인 4명과 외국인 1명이 해적에 납치됐습니다. 기니만은 지난해에만 선원 130명이 피랍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으로 꼽히는데요. 앞서 지난달만 해도 가나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장 1명 등 선원 5명이 피랍돼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 36명이 탄 참치잡이 어선 아이리스 SO가 해적에 습격당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저녁 7시 반쯤 베냉 코토누항 200km 해상이었습니다. 해적들은 무장 한 채 쾌속정 2척에 나눠 타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적들은 한국인 선장과 선원 3명, 필리핀 선원 1명을 납치해 달아났습니다. 기니만은 몸값을 노린 해적으로 악명 높은 해역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해적 납치 사건은 모두 136건, 그중 130건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불과 열 이틀 전인 지난달 19일에도 참치잡이 어선 애틀랜틱 프린세스호가 습격당해 한국인 선장을 포함해 5명이 피랍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 및 관계 당국과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기니만 해역을 해적 고위험 해역으로 지정하고 조업 중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지난 주말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600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는 유흥업소발 감염이 계속되자 노래방 종사자에 대해 전수검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3학년 학생 30명이 집단 감염된 것에 이어 어제 하루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학년에서 2명, 1학년에서도 1명이 나와 전학년에서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교생이 원격 수업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은 반경 1km 이내 학교 13곳에 대해 선제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인된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621명으로 총 확진자 수는 600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잠시 400명대까지 내려갔지만 휴일 영향이 사라지며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늘고 있는 점도 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영국, 남아공 등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202명이며 집단 감염 사례 역시 20건 늘었습니다. 노래방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서울시는 종사자에 대해 전수검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래 연습장 영업자 및 종사자 약 2만 명에 대해 6월 1일 오늘부터 6월 13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서울시에 따르면 노래방 영업이 재개된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확인된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모두 116건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이 어제부터 시작됐죠. 요양병원에서도 대면 면회가 가능해졌는데
코로나 이산 가족이라 불렸던 이들은 15개월 만에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요양병원 접촉 면회가 허용된 첫날. 어르신이 기대와 초조함이 섞인 눈빛으로 아내를 기다립니다. 휠체어에 몸을 실은 환자가 곧 들어서고 면회실은 이내 눈물바다가 됩니다. 이제만 해도 괜찮아. 오늘 괜찮아. 오지 말고 울지. 반가움과 서러움이 함께하는 중 아내의 아픈 몸과 손을 말없이 주물러줄 뿐입니다. 1년 반 동안 못 만나고 오늘 이제 처음 만나는 거지. 영상통화로만 찾아뵙던 아들도 모처럼 어머니 손을 꼭 잡아봅니다. 영상통화 전화상으로도 많이 하고 뭐 직접 보는 건 오늘 처음입니다. 두 분을 맞고 2주가 지난 사람들은 대면 면회를 허용하려고 합니다. 얼굴을 못 보니까 생이별하는 수준이었는데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에서는 환자나 면회자 중 한쪽이라도 2차 접종을 마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어제부터는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직계가족 8인 모임 제한에서 자유로워지고 어르신은 복지관이나 경로당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휴양림, 공연장의 입장료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의 해외여행도 곧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국가끼리 자가격리 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어제 자정부터 사전 예약을 받은 얀센 백신은 하루도 안 돼 90만 명분에 대한 예약이 완료됐는데요. 이 예약 초반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전화나 방문을 통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잔여 백신 예약은 내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일원화됩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서비스 접속 대기 중이라는 문구 옆에 뜬 예상 대기 시간은 35분. 앞에 먼저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만 6만 5천 명이 넘습니다. 12시 반쯤 들어갔는데 대기 인원이 좀 있었어요. 인증센터에서 갑자기 화면이 멈춘 것까지 합쳐서 총 해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와 달리 한 차례만 접종해도 되는 장점 때문에 신청자가 몰려 예약은 16시간 만인 오후 3시 반 일찌감치 마감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실배송 물량을 확인해 오후 4시 30분 10만 명분을 더 사전 예약 물량으로 풀었습니다. 이번 신청 대상자는 모두 370만여 명으로 군 외교 관련 종사자와 예비군, 민방위대원이 해당하는데 치열한 경쟁 속에 서울 영등포구의 민방위대원 400여 명이 주민등록 전산 오류로 대상자 명단에서 빠져 예약을 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12시까지 기다려서 클릭했음에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떠서 정말 황당했죠. 이제 원하는 날짜나 원하는 장소는 이미 마감이 된 상황이어서. 얀센 백신 접종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데 잔여 백신은 네이버와 카카오 앱 예약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예약은 내일까지만 운영하고 모레부터는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해외 코로나 상황은 어떨까요? 백신 속도전을 펼친 이스라엘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규제를 풀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영국은 성인 절반이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규제 해제를 축하하는 공연이 열립니다. We have won the epidemic, and this is thanks to the Israelis that took the effort and put their trust and took the vaccination in the highest rate in the world.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규제를 풀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 실내외 시설을 이용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는 그린 패스는 무의미해졌습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출입국 제한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백신 접종으로 전체 인구의 55% 이상인 513만 명이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영국 런던 근교 브라이턴 해변. 더운 날씨에 코로나19 봉쇄까지 일부 풀리며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1일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누적 사망자가 12만 7천여 명에 달하는 영국은 성인 48.9%가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영국은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규제를 완전히 해제할 방침이지만 인도발 변이 확산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어제 MBN에서 주관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둘러싼 설전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연락하는지 묻는 OX 퀴즈 등 볼거리도 많았는데요. 우종환 기자가 주요 장면 모아봤습니다. 앞선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비유해 설전을 벌인 나경원 후보. 이 후보가 2030 세대를 트럼프 지지 백인 하층민에 비유했다고 반박하자 MBN 토론에서 2라운드가 벌어졌습니다. 나경원 후보께서 줄기차게 지금 저에게 트럼프와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하시면서 저에게 어떤 혐오의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를 트럼프 대통령에 비유한 것이지 2030을 백인 하층 노동자에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준석 후보는 이것을 교묘하게 엮어서 또 분열의 정치를. 이 후보를 향한 개파 논쟁도 반복됐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는 사실은 특별한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보이고 할 수 있는지. 오히려 유승민 의원은 제가 당대표가 되게 되면은 여러 과정에서 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많은 인사들이 그것을 의심하고 있고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느냐고 물은 스피드 OX 퀴즈. 나경원, 주호영 후보가 동그라미를 들었지만 정확한 답변은 피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다시 사과하겠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 후보만 X를 들었고 조경태 후보는 O도 X도 들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국민께 사과를 해야 된다. 홍문표 후보는 본인의 청와대 앞 1인 시위 사진을 꺼내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판례를 보십시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저를 찾아온 사람이 우리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같이 옆에서 격려를 하면서.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시끄럽죠. 이런 가운데 오늘 송영길 대표가 민심 경청 프로젝트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조국 사태 언급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이 출간되자 더불어민주당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조국 사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조국의 시간은 조국의 권리지만 민주당의 시간은 민주당의 의무입니다. 내로남불 논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김남국 의원은 당이 나서서 사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든지 정치적 수사, 보복 수사라는 그런 어떤 평가를 한 번쯤 다시 해보죠. 이것을 당이 대신 나서서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체로서 좀 적절한가라는. 논란 속에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한 민심경청 프로젝트의 결과를 송영길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조국 사태 관련해 사과를 발표할지 여부로 어제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도 주목되는데 송 대표와 박정 의원은 집값의 6에서 20%만 있으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공급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4대 그룹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합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역할을 한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자리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얘기도 오갈지 관심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 겸 간담회를 합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함께하는 자리에 삼성전자에서는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김기남 부회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와 별도의 오찬 회동을 하는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이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4대 그룹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 44조 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기업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지만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논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당초 사면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가 정상회담 직후 별도의 고려가 있을 것이라며 입장 변화를 보인 상황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일본 공사를 초치하고 강력 항의했습니다. 올 들어 독도 관련 일본 공사 초치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일본 공사를 공개 초치하는 등 강경한 입장입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독도 지도 논란에 정부가 이례적으로 일본 공사 공개 초치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공개 초치된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는 일본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일본 측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앞서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에 해당하는 작은 점을 찍어 독도가 자국 영토인 것처럼 표시해놨습니다. 지난 2019년 우리 정부가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점의 크기를 작게 하는 꼼수를 부린 셈입니다. 외교부가 재차 시정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여사안 일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서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강경 대응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군 본부 차원의 합동수사단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비판과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터져나오자 국방부는 군경찰 합동수사단을 꾸려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법무실장을 장으로 하는 군검찰과 군사경찰로 합동팀을 구성하고 국방부 검찰단이 지원하기로 정한 겁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군 검경 합동 수사 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방부와 공군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숨진 중사의 유족을 만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군 차원의 수사단을 꾸린 서욱 국방부 장관이 아니랬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욱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했고 공군 참모총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공군이 맡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화로 서 장관을 강하게 질책하고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서 장관은 어제 오후 7시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수사 미흡과 2차 가해 등 사건의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센입니다. 네이버가 최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과 관련된 임원들에 대한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네이버 직원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적힌 메모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평소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는지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법정에 섰습니다. 오 전 시장은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국민참여 재판은 거부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중절모의 어두운 색 정장을 차려입은 오고돈 전 부산시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걸음을 멈춘 오 전 시장이 모자를 벗습니다. 피해자분과 또 시민 여러분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범행의 세부 내용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가 노출되거나 인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내려진 조치입니다. 오 전 시장은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 희망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피고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재직 시절 부하 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강제추행은 인정했지만 지난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는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을 자체 조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증거인멸 공범 혐의 등으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피해 택시기사를 소환 조사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은 사건 당시 이 차관에게 합의금을 받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택시기사가 경찰 조사에서도 영상이 없다고 진술해 이 차관의 증거인멸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서초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들의 PC를 제출받아 조사 중인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주로 쓰는 그림 물감에서 방부제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습니다. 심하면 피부 부식까지 일으키는 물질인데 상당수 제품이 무독성, 친환경이라고 표시해놓기도 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 손에 물감이 묻기 십상입니다. 그런 거 다 통과돼서 나온 걸 거니 이런 건 철저하게 할 거예요. 국산품이라고. 무독성, 친환경이라고 표시된 일부 그림 물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7개 제품이 무독성, 친환경 등으로 표시 광고하고 있어 이 중 5개 제품에서는 MIT, 포말데하이드 등의 방부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또 한 개 그림 물감에서는 학용품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바륨이 검출됐습니다. 메틸아이소티아 졸리노는 피부 부식, 포름알데히드나 바륨은 피부염, 호흡기와 눈점막을 해칠 수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입니다. 네, 오류가 많이 되죠. 이게 어른들의 어떤 상술로 인해서 악용이 되는 게 부모로서도 많이 상심이 되고 그렇죠.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그림 물감을 사용할 때 앞치마나 팔토시를 활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영어곡인 버터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다시 한번 1위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버터는 이번 주 빌보드 양대 메인 차트 중 하나인 싱글 차트 핫백에 1위로 진입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핫백 1위에 오른 것은 다이너마이트와 세비지 러브, 라이프 고즈 온에 이어 4번째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와 수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4개 부처와 함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쭉 뻗은 도로인 건 같지만 활주로가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경비행기가 발견됐습니다. 순발력과 임기응변이 돋보였네요. 도로에서 구조대원들이 힘을 모아 옮기는 건 바로 경비행기입니다. 도로는 꽉 막혔고 구경하려는 인파도 몰렸는데요. 지난 월요일 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경비행기가 고속도로에 비상 착륙한 겁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직접 옮긴 뒤에야 차량 통제는 풀릴 수 있었는데요. 조종사는 착륙 전 관제탑의 비상 상황을 미리 알렸고 다행히 부상도 입지 않았다고 하네요.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까지 카약에 몸을 싣고 태평양 횡단에 나선 남성이 있습니다. 험난하고 외로운 항해이지만 이날만을 기다려왔다며 자신 있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카약 위에 오른 남성,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홀로 카약을 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까지 약 3,800km를 항해하려는 건데요. 꽃으로 장식한 배엔 냉동 건조된 식량 등이 실려 있습니다. 그는 2달 동안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데요. 완주를 한다면 1987년 이후 34년 만입니다. 그의 항해 일지는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신과의 싸움을 잘 끝낸 소녀도 있습니다. 남들과 조금 다른 조건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고 마침내 결실을 얻었습니다. 도로를 따라 줄을 잇는 차량들, 19살 레이아나의 졸업식 참석자들입니다. 레이아나는 자폐증과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쓸 수 없어서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어머니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딸을 위해 드라이브스루 졸업식을 마련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더니 교사들부터 경찰관, 바이크족, 일면식도 없는 주민들까지 무려 750대에 이르는 차량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해줬는데요. 조금 다른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한 그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어제 막 달력을 6월로 넘겼는데요. 오늘은 날이 마치 7월처럼 덥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29도, 춘천은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가벼운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서 5에서 1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은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남부지방에서는 구름 지나고 있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전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보시면 서울은 17.9도, 전주는 21.5도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30도, 대구 31도, 안동은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제주를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밤이 되면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모레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